나는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고 피부와 피부가 더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히듯 짧아졌으며 온몸이 그에게 빨려 들어가듯 휘감겼습니다. 미숙 씨, 이렇게 당신은 느낌이 미칠 것 같아. 당신 없이는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간절한 고백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제는 멈출 수 없어요. 좀 더 깊숙이 안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즌2 시작합니다. 시즌2 혼란의 시작 1부.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날 본 휴대폰 속 그 사진들과 메시지, 그리고 그 웃음.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건 그 사실이 아니었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여전히 다정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 위로도 분노도 아닌 알 수 없는 결심이 깃든 그 웃음. 나는 그 웃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언제부터였을지 모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밤마다 남편의 웃음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치 낯선 사람 곁에 있는 것처럼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스쳐 지나갔던 메시지들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 전 대표의 아내 서유진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 그녀도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남편도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하나로 겹쳐졌죠. 남편의 웃음, 서유진의 목소리, 그리고 남편이 주고받은 낯선 메시지들. 누군가와 오래전부터 나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 믿고 싶지 않은 사실.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혹시 그 사람에게도, 그에게도 같은 그림자가 드리울까? 그 생각에 저는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 역시도 나와 같지 않을까? 란 생각이 스쳤고, 그리고 어쩌면 이 혼란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야 할지도 몰라서 나는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통화 기록이 눈에 걸리자 손끝이 멈췄습니다. 몇 번이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눌렀다가 또 지웠습니다. 만약 내가 전화를 건다면 그 역시 더 깊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워졌고, 나는 끝내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차갑게 꺼졌고 내 손끝은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번지는 도시. 그 속에서 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는 혼란스러웠고, 가끔씩 남편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죄책감보다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혼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만 난 남편의 이유 없는 그 미소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고, 나는 결국 그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그럼 왜 말 안 했어? 왜?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미수가, 나는 남편으로서 제대로 한 게 없다는 거 안다. 사업 망하고 돈 잃고 남자로서 책임도 못 지고 남자 구실도 못하고, 그래도 난 너만큼은 지키고 싶었어. 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힘들었다고? 힘들어서 네가 다른 남자한테 갔다는 거야? 난 무너져도, 내 인생 망가져도 너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어. 근데 내가 무너뜨린 건 내 삶의 내 마지막 희망을 네가 잔인하게 짓밟은 거야.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잠시 나를 똑바로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네가 모르길 바랬어. 그래야 아무 일 없이 언젠가 네가 네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위로받고 싶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남자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이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웃고 있는 얼굴, 그와 함께 서 있던 장면들, 당신 폰에 있던 내 사진, 메시지 다 봤어. 당신 도대체 누구랑 그걸 주고받은 거야? 남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하게,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 웃음이 오히려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날 배신한 건 사실이잖아. 그래, 내가 미안해. 근데 그걸 알고도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왜 그냥 웃고만 있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천천히 들었고,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무언가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얘가 나를 떠날 이유만 더 확실해졌겠지. 그래서 난 그냥 지켜봤어.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 무기력하고 나약한 이 남자가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맞는 걸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 메시지, 당신 와이프를 사랑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건 누구한테 받은 거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네가 날 배신했다는 사실이야. 그 순간 더 이상 나는 말을 잇지 못했고 숨을 고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낮게 웃었습니다. 다정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아냥 같았고 조롱 같았고 내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에게서 난생 처음 보는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습니다. 배신은 네가 한 거야. 다른 말은 필요 없어. 그는 그렇게 말하곤 문을 닫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낯선 번호 하나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끝에 낮고 무심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김미숙 씨 맞으시죠? 그동안 재미가 좋으셨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는 담담하고 건조한 톤이었죠.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재미는 신나게 보셨고, 그러나 대표나 다른 이에게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의 웃음, 서유진의 경고, 그리고 지금의 이 목소리.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끔찍한 실감이 찾아왔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움직이면 무너지는 건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깜깜한 거실 한가운데 나는 휴대폰을 꼭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부터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남편도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목소리의 여운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되돌아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르지 않게 남편은 웃으며 식탁에 앉아 있었고 밥을 뜨고 반찬을 집어 올려주며 아무렇지 않게 대했지만 그 표정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에도 내 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사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마주친 동료들의 시선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들리는 속삭임 같은 소리들, 나를 향한 게 아닐 수도 있었지만 그날 이후 모든 말들이 내게 쏟아지는 화살 같았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손끝은 계속 떨렸죠. 보고서를 펼쳤다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회사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는 소식. 익명의 글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고 남편이 있는 집으로 들어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의 웃음이, 그의 눈빛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감옥 같았으니까요. 거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내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내 스스로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하루는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 대표의 아내 서유진의 차갑고도 담담했던 경고, 그리고 며칠 전 걸려왔던 의문의 협박 전화까지 제 마음속은 이미 수많은 의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퇴근길,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모습을 마주하고는 놀람과 동시에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는 다정하게 웃으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미숙 씨, 너무 걱정이 돼서 와봤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는 제 눈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요. 제 쪽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미숙 씨한테도 뭔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돼서 와봤습니다. 그의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이 차올라 그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를 감싸 안아주었고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의 차에 올랐고 어디로 향하는지도 묻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예전에 함께 갔었던 바닷가의 펜션이었습니다. 펜션 근처 바닷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하게 출렁이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대신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 서유진의 경고, 협박 전화의 섬뜩한 목소리까지 하나하나 말하는 그 순간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믿기지 않는 듯 낮게 되물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금세 고개를 떨궜습니다. 네, 이미 오래전부터요. 제가 호텔에 들어가는 것도 집을 비우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럼 남편이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네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 저와 당신이 찍힌 사진들, 주고받은 메시지들 다 남편의 휴대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이 어디론가 흘러간 것 같아요.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펜션 외벽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바닷바람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흔들어 댔지만 그의 어깨는 바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낮게 그러나 더 무겁게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나 스스로도 그 말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대표님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의 시선이 내게로 날카롭게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관계도 남편이 다 알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내가 당신과의 관계를 끝내지 못한다면 그녀가 끝내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했군요. 나는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너무 두려워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는 그 말을 듣자 천천히 내 앞에 와 앉았고 그리고는 떨리는 내 손을 조용히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미숙 씨, 이번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나는 눈물이 고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는 그 순간만이 유일하게 안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뒤 바다는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미숙 씨 맞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장난스러운, 차갑게 떨리지 않는 음성. 누구시죠? 알고 계실 겁니다. 이쯤에서 정리하세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자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대표가 내 표정을 보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당신과 관계를 정리하라고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는 잠시 주먹을 움켜쥐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쪽에서도 움직이고 있군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쪽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먼 곳으로 시선을 돌린 채 낮게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유진이겠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누군가. 그 말은 내 심장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저 무서워졌어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조용히 내 곁에 앉아 내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고 그 따뜻함에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괜찮아요, 미숙 씨. 내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내가 지킬 겁니다. 낮게 하지만 단호한 그의 목소리.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와 나 사이에 그 숨결, 그의 눈빛은 깊었고 내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내 모든 두려움을 덮어버릴 듯이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내 뺨을 감쌌고 찰갓에 닿은 온기가 소름처럼 온몸으로 번져갔습니다. 순간 세상은 단둘만이 존재하는 듯 고요했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조차 멀어지고 남은 건 그와 내가 몰아쉬는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을 듯 닿지 않은 채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고 그의 입술 끝이 내 입술에 스쳤습니다. 떨림과 두려움 그리고 애절한 갈망이 뒤섞인 그 순간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밤바다는 끝없이 부서지고 있었고 쏟아지는 달빛 아래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맞닿는 순간 내 모든 이성의 끈은 끊어져 버렸고 그는 조심스레 나를 끌어안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 억눌린 갈망이 느껴져서 나 역시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를 붙잡았습니다. 셔츠가 구겨지며 내 손끝에서 그의 열기가 느껴졌고 피부가 맞닿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마다 마치 불꽃이 튀는 듯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간절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는 나를 번쩍 들어 품에 안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달빛이 드리운 흰 시트 위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한순간 멈춰섰지만 얽혀버린 숨결과 떨림이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뺨을 따라 목선으로 어깨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나 온몸에 전율을 불러오는 그의 손끝의 온기.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서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그는 다시 내 얼굴을 감싸 안으며 깊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아니 조금씩 빠르게 마치 오래 참고 기다려왔던 모든 갈망을 쏟아내듯 뜨겁고도 격정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고 피부와 피부가 더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히듯 짧아졌으며 온몸이 그에게 빨려 들어가듯 휘감겼습니다. 미숙 씨, 이렇게 당신은 느낌이 미칠 것 같아. 당신 없이는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간절한 고백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제는 멈출 수 없어요. 좀 더 깊숙이 안아주세요. 그 순간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마지막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트 위로 겹쳐지는 몸짓, 서로의 체온이 격렬하게 맞부딪히는 감각. 모든 게 죄였지만 우리에겐 동시에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간절한 구원이기도 했습니다.